안녕하세요. 조화의 과학 컬럼 제26강 진행하겠습니다. 자료를 조사를 해보면은 우리 한국의 이기명 고등과학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는데요. 취재 과정에서 이제 과학자들을 이렇게 물리학자들을 이렇게 취재하는 기사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보면은 이기명 교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입니다. 그때 여기가 이렇게 이런 말씀하세요. 이기명 교수가 얘기하기를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20세기 이론 물리학의 큰 기둥이 세 개다. 양자역학, 일반상대성 이론, 그리고 그것보다 높고 구름에 갇혀있고 신비로운 게 ADS CFT 대응이다 라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ADS CFT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양자역학 일반상대성 이론의 버금가는, 그리고 또 어떤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이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양자역학은 아원자 세계의 물리학이고 일반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알아낸 시간과 공간에 관한 중력 이론이다.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은 ADS CF 대응 이론이 나온 뒤에 새로운 이론 물리학이 시작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높이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ADS CFT 대응에 대해서 좀 알아보긴 했습니다. 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수학에 저도 물론 공학도지만은 일반 분들은 또 수학에 머리가 벌써 아파지죠. 벌써 이제 기하학적 도형 생각하고 수학적 복잡한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자, 어쨌든 ADS-CF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통합이 된 게 촉권 이론이잖아요. 그다음 촉권 이론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한 차원 높인 게 에드워드 니튼 교수의 M 이론이었죠. 그러니까 에드워드 니튼 교수는 촉근과 M 이론인 이런. 근데 그러니까 M 이론을 이제 주창하신 분이고, 후안 말데사나라는 분이 바로 ADS CFT 대응을 요 토대 위에서 에드워드 교수 요런 분들의 연구들 성과, 촉권 이론과 M 이론 성과에 의해서 ADS 그냥 저렇게 얘기하면 홀로그래피 우주론을 만든 사람이 후안 말데사나라는 분이.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ADS CF 대응이라고 하지 말고 홀로그래피 우주론으로 하는 거예요. 홀로그래피 우주론을 이기명 교수님 같은 분은 굉장히 새로운 이론 물리학이 시작됐다고 평가할 정도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홀로그래피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가면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지만은 우리가 우주 표면에 있는 정보가 우리 객체화된 이 세계, 물질 세계의 홀로그램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2차원 표면이란 보통 2차원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제는 해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3차원 세계다, 공간적 세계에서. 그럼 2차원 평면이 3차원 세계를 이렇게 구성하는 게 보통 홀로그램 이론이거든요. 홀로그램 이론인데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지난 시간에 더 중요한 개념이 뭐였냐면은, 만약에 우리 몸에 미니 블랙홀이 있다면은, 이렇게 블랙홀이 있다면은 이 블랙홀 표면의 정보가 이 정보와 1대1 대응이 되고,
또 이 우주의 홀로그램이 블랙홀 안에 홀로그램, 블랙홀 안에도 이런 개념이라면 블랙홀 안에도 홀로그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 제가 인터스텔라에 거기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 인터스텔라에서 그 주인공이 웜홀로 몸을 던지잖아요. 웜홀로 주인공이 탄 주인공과 브랜든 박사하고 흑인 박사가 이렇게 세 명이 우주선을 타고 웜홀로 들어가잖아요. 목성 주변에 형성된 웜홀로 들어가면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소멸되지가 않았잖아요. 다른 쪽으로 나왔잖아요. 이와 같은 웜홀과 같은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세계에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블랙홀로 몸을 이렇게 던져 들어가면 블랙홀 속에서 뭐 이렇게 파괴가 되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 거기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블랙홀 안에. 블랙홀 안에 이게 멀쩡히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블랙홀 안에 여러분이 블랙홀 안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블랙홀 안에 내가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블랙홀 안에 내가 앉아있다면은 내 주변에 있는 블랙홀 표면이 우주의 표면하고 1대1이 대응이 돼서 내가 그러니까 블랙홀 안에 있는 나의 마음이 블랙홀 표면에 투사가 된다고 가정하면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그럼 나의 마음을 변화를 시키면은 이 우주가 이게 1대1 대응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 우주의 표면 정보도 바뀌고 표면 정보에 바뀌면은 홀로그램도 바뀌게 된다 그런 거죠. 우리의 현실 세계 홀로그램도 바뀌게 된다. 이렇게 이론이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제가 느슨하고 거칠게 얘기했지만은 이런 개념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랙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웜홀이 되는 거죠. 이게 웜홀 안에 앉아 있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블랙홀 표면으로 구성된 요 블랙홀의 세계와 이 우주 세계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게 1대1 대응이 된다고 하는 게 두 세계를 구분할 수 없다. 그런 이론이 그게 이제 두 개의 우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우주와 홀로그램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우주도 이렇게 돼 있고 또 한 개의 우주는 뭐예요? 웜홀을 포함한 우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식이 이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은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사실은 이 세계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무슨 헛소리 하는 거냐. 그럼 내가 신종 코로나19도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지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상하게 느끼는 것은 아직 우리가 이 세계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주를.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우주를 아직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종 코로나19를 당신이 신종 코로나19를 만들었다는 걸 당신이 모르는 거다, 이게. 내가 언제 신종 코로나19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식의 얘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이상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자기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 이제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런 그림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여기가 이제는 여기가 웜홀이죠. 여기가 웜홀. 이쪽으로는 블랙홀 들어오고, 이쪽은 화이트 홀인데, 여기 웜홀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누클레우스라고 해서 요 두 개 사이에 여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요게 바로 공이에요.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이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허무주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공이 워몰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왜 공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공의 세계에 존재할 수 여러분이 공의 세계에 존재할 수 있으면은 이 우주를 창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으로. 근데 지금 현재는 여러분의 그 의식이 이렇게 창조한다는 걸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지금도 창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그럼 여러분은 다 뭐야? 그럼 저는 저의 우주를 창조하고 여러분의 우주를 창조한다면은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공존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자, 거기에는 이제 배경에 또 깔려야 되는 어떤 그런 이론들이 있죠. 더 깊이 이해돼야 될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는 그, 상호 모순적인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이런 세계, 이렇게 그, 여러분의 마음과 의식으로 이 세계를 사실은 창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원효 대사가 얘기를 한 거죠. 사실 그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일체 유심조는 뭐야? 일체 모든 것이 다, 우주의 모든 것이 사실은 마음이 창조한 것이다. 라는 일체 유심조. 유심. 이런 유심. 근데 여기서 요걸 오직유자 쓰겠습니다. 이게 이 얘기가 맞을 거예요. 유심이라고. 유식론의 그 기초로 한 거니까 이 개념들 자체도 유심, 오직 마음이 창조한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만들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오로지 마음으로 다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힘이 이제 정보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사실 이 홀로그램 정보 우주론은 불교적인 철학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불교에 있어서 육신론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유식론. 이것은 기원 후에 이제는 무착과 세친이라는 사람이 전개한 이론. 그러니까 불교의 양대 사상 중에 그 하나가 바로 이 유식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식론과 거의 비슷해요. 홀로그램 우주론이. 그래서 마음이 창조했다고 하는 거죠. 마음이 다 만든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양에서 이렇게 받아들이시 어떤 심리학적 이론이 아니에요. 사실 마음으로 다 창조가 됐다는 일종의 이 유식론을 홀로그램 정보 우주론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이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식론이 홀로그램 정보 우주론적 측면에서 유식론을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불교 사상 이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마음이 다 창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마음이 다 우리의 의식. 그러니까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인데 그것이 곧 정보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 정보라는 것이 사실 이 세계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돼버린다 그 얘기죠.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얘기한 거고 오늘은 이제는 그거보다는 뭐냐면은 이 정보 우주론에 있어서 정보 우주론은 요거를 이제 더 들어가기 전에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이제 아주 유명하신 그 물리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좀 이런 개념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이분이 이제 한 얘기가 eat from bit이라는 eat from bit.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eat from bit. 이것은 존재가 정보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존재의 본질은 정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자면 만물이 정보로부터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런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유식론. 그렇죠? 불교의 유식론하고 비슷한 똑같은 개념이에요. 만물은
만물이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졌다.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이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 사실 홀로그램 정보론적 차원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런 주장 자체는 사실은 홀로그램, 그러니까 이렇게 그 후안 말데사나라는 이분이 이런 ADS CF 대행 이론을 이미 해서 이걸 만들기 전에 이미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존 아치볼트 휠러, 정보우주론을 만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것을 이분이 it from 빛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 만물이 정보로부터 만들어졌다. 유식론, 만물이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졌다. 이런 표현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존 아치볼트 휠러. 그러니까 지금은 후안 말데사나 이분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존 아치볼트 휠러의 이런 어떤 정보론이죠. 만물에 대한 정보론을 살펴보려고 한다. 그 얘기죠. 자,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것보다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존 아치볼트 휠러. 자, 여기에 이제 이게 다른 데서 이게 긁어온 겁니다. 이게 긁어온 게, 어디서 긁어온 거냐면은, 김상욱 교수님이라고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저서로는 영화는 좋은데 과학은 싫다고, 뭐 이런 책이 있다고 하네요. 자, 이분이 이제는 올려놓은 글을 제가 이렇게 가져와서 그냥 읽는 겁니다. 자, 이분이 이제 한 거예요. 자, 존 아치볼트 휠러. 이분은 이제 1911년에서 2008년에 돌아가셨어요. 2008년에 돌아가셨는데,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인데, 아인슈타인하고 공동 연구자이기도 하면서 아인슈타인의 통일장 이론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아인슈타인과 같이. 그런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홀, 웜홀이라는 단어를 이분이 만드셨어요. 블랙홀과 웜홀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제가 뭐 블랙홀이니 웜홀이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블랙홀, 웜홀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어서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알려주신 분이 이 존 아치볼트 휠러라는 이분이라는 얘기. 그래서 이걸로 유명한 거죠. 일단은 이게 대중적으로는 이걸로 유명해. 웜홀. 용어를 창안해서 이제 알렸다. 이거죠? 그래서 비트에서 존재로, it from 빛이라는 유명한 구절로도 유명하다. 그래. 우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류 문명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질문이다. 우주의 본질은 무엇이냐? 영화 매트릭스는 황당한 답을 내놓았다. 이 세상이 한낱 컴퓨터 게임 같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양자역학이 도달한 답도 어쩌면 비슷할지 모른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존 아치볼트 휠러는 아인슈타인, 보어 등과 연구를 함께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나이가 든 리처드 파인만의 스승이었어요. 자, 리처드 파인만이 누굽니까? 자, 파인만 모형이라고 하는 17가지 입자 모형 있잖아요. 모형을 이렇게 거의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리처드 파인만 하니까 파인만 다이아그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리처드 파인만의 스승이었어요. 리처드 파인만을 가르쳤어, 이 사람이. 그래서 상당히 리처드 파인만이 아치볼트 휠러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리처드 파인만 좀 엄청난 사람이죠. 천재 중에 천재, 이 사람도. 쓰며 블랙홀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 다음에 웜홀이라는 이름을 또 주었다, 이게.
그래서 말년에는 여러 형이상학적 주제를 물리학적 관점에서 다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게 됐다. 휠러가 던진 빅 퀘스천 몇 개가 있다. 존재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왜 양장인가? 동참하는 우주? 뭐 이런 식의 이런 의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어떤 답을 이렇게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이 결국 이 분의 도달한 결론은 모든 것은 비트에서 존재로 이렇게 is from bit 모든 게 정보에서 나왔다는 걸로 귀결됐다 이런 거죠. 비트는 정보를 상징하는 말이니까 우주의 존재의 본질은 정보다. 자, 이것은 누가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이 글을 올린 김상욱 교수님이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하고 계신 거죠. 여기 쓴 글이니까 이렇게 생겨졌어요. 우주의 본질은 정보다. 자, 여기 읽으면 이제 복잡하게 생각되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정보를 제일 많이 다루는 게 뭐예요? DNA 정보도 있지만은 우린 통신 기술에서 많이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스마트폰 쓰고 뭐 이런 게 다 봐요. 서로 통화하고 그러는데 통신 기술이. 근데 이 분야에서 클로드 세넌이라는 분이 있어요. 클로드 세넌이라는 분이 이 정보가 일종의 연력학의 엔트로피 개념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적용이 돼서 간다고 하는 것을 알아냈어요. 클로드 세넌.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론을 공부를 할 때 많이 이제 만나는 분이 클로드 세넌이라는 분이에요. 이분도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근데 이 분이 알아내신 것이 이 정보가 연력학적인 어떤 특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정보에도 엔트로피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정보 엔트로피와 볼츠만 엔트로피는, 볼츠만은 연력학자죠. 아주 유명하신 분. 그러니까 연력학 엔트로피는 거의 뭐 같다 그런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정보의 엔트로피 가 이렇게 규정되는 방식이 연력학의 엔트로피가 규정되는 방식과 거의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력학적 법칙들이 정보에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는 거야.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이제 발견. 이것은 일종의 에너지와 정보의 거의 동일성, 등가성을 어떻게 측면에서는 이렇게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런데 정말 정보와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와 열과 관계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는 그걸 따지기 위해서 1929년에 레오 질라드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정보 엔트로피와 볼츠만 엔트로피가 같다면은 정보를 이용해서 엔진을 만드는 것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럼 정보를 이용해서 자가용도 굴릴 수 있다는 얘기야. 황당한 이론 같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해봤더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엔트로피와 볼츠만 엔트로피가 같다. 연력학.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입자의 위치를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이 측정한다는 자체가 정보를 얻는 행위인데 에너지를 얻게 된다. 커피 분자의 위치를 측정하는 것만으로 커피를 뜨겁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해보니까 실험으로 입증됐다. 이렇게 질라드 엔진이 최근 실험으로 이게 뭐 설명하기도 어려운 얘기 같지만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볼츠만 엔트로피 이게 연력학이 열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열. 그러니까 열이라는 게 뭐 우리 열이 한자로 열은 이게 더울 열자 쓰는데요. 물리학은 히트라고 그러죠. 히트 열.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와 연결이 될 수 있다면은 이렇게 이게 등가가 될 수 있다면은 열은 또 뭐야? 또 빛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게 빛. 열로부터 빛이 나오는 거잖아요. 빛.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거니까 결국 정보와 빛 간에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빛의 간섭작용이거든요.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빛의 간섭작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로운 어떤 그 정보를 통해서 이 우주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들이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들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단계라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이니 에너지니 하는 것들이 사실 본질적으로는 정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점점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죠. 양자역학 그러면서 이제 존 아치볼트 휠러 이분이 이제 왜 이분도 지금 거의 연구하는 분야가 양자역학, 상대성 원리 이런 거를 계속 연구를 하는 분인데 아주 그 위대한 철학자들하고 과학자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많은 그 제자들도 그 양성해내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의 생각은 뭐냐면은 정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측정을 통해서 얻는다. 양자역학에서 측정을 한다는 것은 관측 대상의 정보가 관측자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양자역학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면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를 만났잖아요. 그게 양자역학 코펜하겐 해석의 최종적 이론이었잖아요. 불확정성 원리.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것은 측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확정성에 대한 그 이론인데, 이 측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을 한다는 자체는 사실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아치볼트 휠러가 그러니까 요런 관점에서 정보 우주론에 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존 아치볼트 휠러라는 분이 그 정보 우주론적인 개념에 도달을 한 거는 후안 말데사나라는 분의 이 ADS CFT 대응을 통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이분이 그 양자역학에 있어서 측정이라는 그 행위 자체는 정보를 얻는 것이고, 정보를 얻는 그 자체에서 사실은 물질과 에너지의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얻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입자 파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입자 파동보다는 정보가 더 본질적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제안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후안 말달사나라는 분의 그 이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그 불확정성 원리에 있어서 우리가 측정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그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도 결국 측정에 관련된 개념이잖아요. 상대적이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측정하는 거와 다른 사람이 측정하는 거에 상대성에 의해서 이것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개념 자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인간이 어떤 측정을 하는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측정을 한다는 그 자체는 정보를 얻고자 하는 행위인데, 그러니까 그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건데,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은 그 대상이 물질이든, 그러니까 파동이든 입자든 물질과 에너지의 그 이중성, 그것이 입자냐 파동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측정된 그 정보 자체가 사실은 그 입자냐 파동이냐를 결정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측정이 대상을 만든다. 그러니까 입자성과 파동성 전자가 둘로 나뉠 때는 측정할 때 결정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아인슈타인이 달을 보지 않으면 달은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달을 보지 않으면 달은 없다. 뭐 이런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측정이 있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다. 측정이 대상을 만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측정하기 전에는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 아니, 측정 자체가 대상을 만든다. 양자역학 측정에서 중요한 것은, 양자역학의 측정에서 중요한 것은 측정한다는 것에 중요한 것은 정보다. 결국 양자역학으로 바라본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지만은 이게 아치볼트 휠러가 이런 개념에 도달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입자나 파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질이냐 에너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측정하는 행위 그 자체가 그 상을 결정져 버리기 때문에 그 측정하는 것 자체는 정보를 얻는 것이고, 정보에 의해서 사실 결정되는 거와 같은 개념이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양자 우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그렇다면 우주의 실체나 본질은 없다.
측정과 정보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에는 실체나 본질은, 그러니까 입자니 파동이니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측정하고 거기서 얻은 정보만 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정보다. 이것은 우리의 감각 인상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보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보고, 냄새 맡고, 소리를 듣고, 몸으로 감각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정보를 얻잖아요. 근데 그 정보도, 사실 여러분의 그 뇌가 어떤 사전적으로 걸러가지고 또 그걸 재해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일단은 어쨌든 정보를 얻어야지 그 해석도 되는 거니까, 정보를 얻는 것은 감각인상이죠. 감각인상이라고 할 때, 거기서, 실제는, 그러니까 실제 그 물체, 우리가 감각 인상이 되는 대상이 뭐냐에 대한 그 실제로 뭐냐, 그것이 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얻는 정보로부터 도출된다, 이런 거죠. 이런 이야기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당신은 정상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굉장히 이상한 얘기잖아요. 사실 이상한 얘기예요. 저도 이상하게 느껴요. 여러분들도 이상하게 느껴지죠.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를 사실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직 물리학자들조차 정보 우주가 정확히 뭔지 모르고 있다. 실험적 증거가 없으면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모든 미스터리는 우리를 평행우주나 정보우주와 같은 기괴한 결론으로 이끈다. 이건 김상학 교수 같은 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은 양자역학이 아니라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누가 한 얘기냐면은, 지난 1년간 이분은 여기 글을 쓴 거니까, 요런 내용들에도. 어쩌면 문제는 양자역학이 아니라 우리 인간일지도 모른다. 요런 말을 한 거죠. 자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물리학의 과제는 아니다. 물리학의 과제는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다. 이것이 닐스 보가 한 얘기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분이 존 아치벌트 힐러라는 분이 도달한 이 개념들 자체가, 정보 우주론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양자역학에 있어서의 어떤 측정이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그 정보라는, 측정을 통해서 얻는 그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이런 것도 다 측정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감각 인상을 얻는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유식론에 잘 돼 있어요. 불교에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식이 생긴다. 그러니까, 아니, 설비, 눈, 이, 귀, 설, 혀, 이런 그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먼저 모아지면은, 그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육식이라는 게 또 있네. 육식, 그 다음에 70, 80, 90, 이런 식으로 식에 대한 얘기는, 마음, 정보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계속 하게 돼요. 불교에서는. 그런 식에 대한 이론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이게. 자, 이런 개념이니까, 이게 말다사냐와 아치볼트 힐러의 그 접근 방식이 일단은 다른 거는 아시겠지만은, 결국 이런 것이 점점 이제 같아지는 거죠. 이런 정보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는 양자역학이 사실은 뭐냐면 어떤 거에 도달하게 되냐면은 우주가 왜 존재를 하는가. 우주는 누군가 관측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는 파인만 같은 사람인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주는 누군가 계속 관측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누군가 계속 관측하고 있어, 우리를.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보고 있어. 계속 우주를 보고 있다. 누군가 계속 우주를 보고 있어. 관측하고 있어. 그래, 보고 있다는 관측을 통해서 입자냐 파동이냐가 결정되면서 이 세계가 현실적으로 구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측이라는 행위가 없다면은 이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누군가가 누구냐 이거지. 그 누군가 계속 보고 있는 그 누군가가 누구냐 이거지. 그렇죠? 이게 이제는 양자역학에서 이 관측, 측정이라는 개념에서 도달하는 그 개념인데요.
여러분은 이제는 그 제3의 눈이라는 거를 들어봤어요. 제3의 눈. 그러니까 제3의 눈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All Seeing Eye예요. All Seeing Eye. 모든 것을 보고 있다. 모든 것을 보는 눈. 모든 것을 보는 눈이 그게 제3의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시안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관측하고 있는 눈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전시안이라는 걸 따져보면 모든 것을 관측하는 눈이에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관측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전시안이. 그 전시안을 발휘하고 있는 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각자 객체가 이 전시안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어떤 수련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은 사실은 그 원래 이 전시안은 여러분의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제는 이런 전시안적 개념, 모든 것을 관측하는 눈, 이게 있다. 이것을 통해서 세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관측을 통해서 세계가 존재한다. 계속 관측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것을 제3의 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3의 눈, 우주의 근원에서 항상 보고 있는 눈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도의 수련을 통해서 얻는 제3의 눈을 획득한다고 하는 것은 그 우주의 그 근원에서 계속 보고 있는 그 눈을 획득한다고 하는 것 같다, 그 얘기죠. 이런 사고가 뭐냐면은, 불교에서 관세음보살 사상이에요, 관세음. 관하고 있는, 관세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관세. 세계를 항상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관세음보살이 이 세계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지켜보고,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의 음을 듣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볼 뿐만 아니라 듣고 있다는 건데, 관하고 그러니까 세계를 보고 듣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소리를 듣고 있다. 세계의 소리를 듣고 있다. 어떤 세계를 보면서 그 소리를 듣고 있다. 그게 관세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기관에서 눈과 귀를 설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고 듣고 있다는 거죠. 이 관세음이 있음으로써 이 세계가 사실은 이 과학적 얘기라고 하는 이 정보, 측정에 의한 그 관측에 의해서 이 세계가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발상 자체는 사실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관세음보살 사상하고 굉장히 똑같아. 거의 개념 자체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의 그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부처가 되는 걸 이제는 추구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이 항상 지켜보고 있고 듣고 있다. 바로 그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보고 견하고 들음으로써 우리가 또 홀로그램적으로 이 세계에, 그러니까 요 관세음보살화 되는 그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수련 체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수련법 중에도 뭐냐면 항상 관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보고 있는 나를 상정을 해가지고 그 나가, 그게 관세음이란 얘기지. 관세음이 항상 자기를 지켜보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그런 것들, 일단 마음이 정보니까 정보를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을 관찰함으로써 그것을 이렇게 규정 짓는 거죠. 규정 짓는 거를 만들어 나가는 그 관세음의 상을 자기가 취하는 거죠. 우주의 본질적 근원적 본체로서의 그 제3의 눈을 가진 것과 같은 존재로 형태를 취함으로써 이것에 이제 도달하는 개념의 이제 수련법들이 이제는 불가적 수련법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관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관측하고 있다는 거죠. 측정이 관측이에요. 관측.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런 개념들은 상당히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생성되는 정보에 의해서 이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상당히 이런 불가적인 이런 관세음보살 사상과 유식론과 상당히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제가 볼 땐 그렇다 이거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블랙홀에 대해서, 그럼 블랙홀 연력학, 블랙홀 정보론, 그러니까 다시 이제는 뭐로 돌아가는 거냐면 다시 그 ADS CFD 대응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우주를 관한다고 하는 이렇게 관세음bol살사 같이 관하는, 지속적인 관이 가능한 것은 어쩌는 면에서는 이 AADS CF 대응이라는 개념과 이렇게 연결을 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 몸에다 블랙홀을 생성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블랙홀 생성과, 블랙홀을 그럼 우리 몸에 블랙홀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어쩌면 우리 몸 안에 블랙홀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몸 안에 웜홀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3의 눈으로 관할 수 있고, 우리가 관세음bol살처럼 관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우주의 근원이 우리 몸 안에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주의 근원이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관할 수가 있는 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식을 그 우주의 근원에 있는 관세음보살과 합하면은 우주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계속 지켜볼 수 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 세계에다가 구성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 관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이런 어떤 불교적인 이런 개념과 상당히 불교의 공사상 웜홀에 관한, 웜홀이나 블랙홀이 사실 공과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게. 그래서 그거 상당히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도달하고 있는 현대 과학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점점 이건 뭐 종교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하고, 이런 어떤 인식론적인 이런 관점하고 상당히 유사한 결론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관세음보살 사상을 이해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과학이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 안에 블랙홀, 우리 블랙홀 정보 우주론, 그것이 또 다른 에서 계속 또 이렇게 성장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